과학탐구 실험 10주차. 오늘은 수행평가 논술형 시험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행평가 논술형 시험지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가 있으니까 첨부 파일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가 뭔지 확인을 하고 지금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을 보면 정답을 미리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속의 내용도 문제로 출제되니까 꼭 영상을 보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 시험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첫 번째는 자외선을 이용해서 자외선 등을 이용해서, 여기서 등은 전등을 얘기해요. 자외선 램프와 자외선 카드라는 걸 이용해서 실험을 했을 때 연역적 탐구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유추하는 문제에 대한 보조 영상입니다. 요거는 자외선 등과 자외선 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주는 영상이고, 두 번째는 멸치를 포함한 해양 생태계를 선생님이 먹이사슬, 먹이 그물 뭐 이런 관점에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문제에 한 문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공지를 먼저 하면 다음 시간에는 2, 3, 4, 5, 6, 7, 8, 9, 10, 11, 12반은 이미 멸치 해부 실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논술형 평가 시험을 보도록 할 거고, 1반과 11반은 연합 학력 평가를 봐서 멸치 해부 실험을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두 학급은 3층 과학실에서 멸치 해부 실험을 실시하고, 그 다음 오프라인 수업 때 교실에서 논술형 평가를 볼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자외선 등과 자외선 카드를 이용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외선 램프와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자외선 카드고요. 뒤에 있는 사각형이 자외선 등이라고 써 있는데 자외선 램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연역적 탐구를 어떻게 설계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외선 등 안쪽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외선 등 안에는 형광등처럼 램프가 들어있는데 보라색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자외선이 계속 방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외선 카드가 자외선 등 아래 놓여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색깔이 보라색으로 점점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화면이 너무 밝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지금 가려진 부분은 흰색으로 자외선에 노출된 부분은 보라색으로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면 흰색으로 막혀있는 지금 오른쪽 카드 때문에 보라색으로 색깔이 일부만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보라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죠. 자, 이 카드의 특성을 활용해서 자외선 램프, 자외선 등과 그 다음 자외선 카드 두 가지의 특성을 활용해서 연역적 탐구 과정을 설계했을 때 어떻게 설계하면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여러분이 구상하는 게 이번 서술형 평가에 포함된 문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가리지 않고 하니까 전체가 보라색으로 나와 있죠. 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걸 어떻게 할지, 이 자외선 체크카드에다가 선크림을 발라가지고 선크림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외선에 알아보는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멸치를 포함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선생님 설명을 먼저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멸치를 해부를 했는데, 물론 두 반은 아직 멸치를 해부하지 않았지만 해부한 멸치 위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멸치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실제로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는 실시하지 못했지만 작년 선배들은 여기까지 관찰을 했었는데, 자, 어떻게 했는지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멸치 위만 꺼내서 현미경에 받침 유리와 덮개 유리를 이용해서 프레파라트를 만들고
스포이드, 핀셋, 거름종이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여기 재물대 위에 놓고 관찰을 하면 멸치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윗속에 멸치가 뭘 먹었는지 알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 수업에서 멸치 해부할 때 설명을 해준 바는 있었던 것 같은데 마른 멸치를 만드는 과정이 바다에 살던 멸치를 잡으면 바로 솥에 넣고 삶아요. 그 다음 그걸 말리게 되는데 잡자마자 솥에 넣고 삶기 때문에 멸치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미 멈춰 있는 거죠. 소화 과정이 되기 전에 멈춰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예전에 먹었던 음식물은 소화가 다 마무리가 됐을 거고 먹은 지 얼마 안 되는 음식물은 소화되기 전 상태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미 삶았기 때문에 소화 효소나 이런 게 다 변형이 일어나서 소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뭐 식물성 플랑크톤류, 그 다음 뭐 요강류, 물벼룩 뭐 이런 애들이 관찰이 됩니다.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이렇게 온전한 형태가 관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 안에 있는 일부분만 소화가 되다가 남은 부분, 여기도 요런 부분, 선생님 작년에는 요 온전한 형태도 관찰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거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멸치를 중심으로 한 해양 생태계에서 먹이사슬, 우리가 뭐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멸치가 포함된 먹이사슬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멸치가 여기 있고 멸치는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멸치를 고등어가 잡아먹게 되고 그 다음 동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고등어는 뭐 상어 같은 물고기가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먹이사슬의 사슬이라는 말은 쇠사슬처럼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맨 처음에 얘는 생산자겠죠.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해서 만든 양분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게 되고 그 동물성 플랑크톤을 또 멸치를 고등어를 상어가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위 먹이사슬에서 멸치의 개체수가 갑자기 줄어든다면 나머지 생물의 개체수는 어떻게 변할까요가 문제인데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선생님이 이 멸치를 요걸로 바꿀 수도 있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바꿀 수도 있고 식물성 플랑크톤 또는 고등어, 상어 이렇게 네 종류로 바꿔서 반마다 다르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고등어의 개체수가 갑자기 줄어든다면 나머지 생물의 개체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문제가 되겠죠. 하면 먼저 멸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멸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멸치의 개체수가 감소하게 된다면 이 양쪽에 있는 걸 가지고 먼저 설명해 볼게요. 멸치가 줄어든다. 그러면 멸치를 잡아먹는 고등어의 개체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고등어가 잘 살려면 번식을 잘 하려면 먹이가 많아야 되는데 먹이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고등어의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다음 고등어를 먹고 사는 상어도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동물성 플랑크톤은 멸치가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의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동물성 플랑크톤은 잡아먹히는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식물성 플랑크톤은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인 동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는 감소한다. 만약에 이제 이 문제의 답은 멸치가 줄어든다니까 고등어는 감소한다, 상어도 감소한다, 동물성 플랑크톤 증가한다, 식물성 플랑크톤 감소한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이유를 쓰라고 한다면 이유는 뭐 예를 들어 고등어는 먹이가 되는 멸치의 개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상어는 먹이가 되는 고등어의 개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동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줄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고등어가 줄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다양한 예로 공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과학에도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궁금하면 그쪽 파트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10주차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지하면 논술형 평가를 보는 10개 학급은 교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고 멸치해부하는 두 학급 1반 11반이었던 것 같죠. 3층 과학실로 와서 실험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과학탐구 실험 10주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